예, 공간 열렸을 때, 상대 대형이 무너졌을 때 한 번에 패스 찔러줘야 되는데, 예, 사이드로 속도를 내지 않는 개같은 패스. 안녕하세요. 한준TV 시청자 여러분.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 추석을 맞아서 정말 액땜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제가 토트넘 경기를 그동안 보면서 수많은 최악의 경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 많은 경기들 중에도 최악은 바로 이 경기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수많은 최악의 경기 이후에 그 이전 감독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이런 인터뷰는 처음이다. 보통 어떤 변명을 한다거나 누구 남탓을 한다거나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변명도 안 합니다. 거의 이것은 현실 도피다. 내가 이 같은 경기를 본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거의 실성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인터뷰가 나왔어요. 아스널과의 홈 경기 무려 36년 만에 3연속 패배를 당하는 과정 속에서 그 세 번의 패배를 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가장 실망스러운, 가장 일방적이었던 두 번의 패배를 자초한 포스테코글루 감독. 게다가 우리가 염려했던 모습 그대로 허무하게 무너졌던 경기를 펼쳐놓고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이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터뷰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스널전 0대1 패배 이후에 남겼습니다. 저희가 이번 영상에는 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기회잖아요. 정말 구하기 힘든 토트넘 호스퍼의 영국 런던 현지의 티켓을 응모하실 수 있는 직관 티켓 이벤트를 이번 경기에 좀 준비를 했는데 그 티켓을 갖고 이제 영국에 가서도 눈이 썩는 경기 보시면 안 되는데 그 티켓으로 여러분들이 경기를 보시는 시점에는 아마도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되고 새로운 바람, 새로운 리듬의 그런 경기가 있지 않을까를 좀 기대해 보면서 저희 이번 영상 끝까지 기다려서 보시면 마지막 부분까지 확인하시면 정말 뜻깊은 소식 토트넘 경기 티켓 응모하실 수 있는 이벤트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내용이 나오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인터넷상에 돌고 있는 그 짤방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통해서 제 속마음을 좀 대변하고 싶었어요. 저도 사실 이런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격한 감정, 이런 강한 분노를 느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를 것 같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스널전 0대1 패배 이후 방송사 인터뷰 그리고 취재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남긴 말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와, 이거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너 뭐야 지금 뭐야 지금 경기도 모자라서 인터뷰로까지 이렇게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우리들이 내가 호주 감독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을 했냐? 아니면 토트넘한테 무슨 원수를 졌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말을 했냐? We need a bit more belief. 우리는 조금 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고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야, 지금 장난하냐고 지금. 몇 번을 고치고 수정하고 바꿔야 된다는 거를 얘기를 지금 해왔는데 지금 뭐냐고 지금 이 경기력은. 경기 중에도 근데 왜 아무것도 안 바꾸는 뭐냐고 감독으로서의 역할은. 경기 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우리는 빌리프와 컨빅션, 신념과 확신이 부족했다. 뭐를 믿어야 되고, 뭐를 확신을 가져야 되냐고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 노래가 막 나온다니까요. 손흥민 선수를 사이드로 놨을 때 문제점, 솔랑키 뒤에 클루셉스키를 배치했을 때 정통 9번이 있는 상태에서 솔랑키를 놨을 때 문제점, 메디슨이 연계할 선수가 없을 때 문제점, 이런 막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전술적인 조정과 대안과 어떤
방안이 없이 그냥 노출된 채 경기를 해놓고 아니 뭘 믿고 뭘 확신을 가져야 경기를 잘할 수 있게 되냐고. 이런 추상적인 말 말고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안 돼서 경기가 안 풀렸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걸 알아야지 자기가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거야 지금 봤을 때는. 축구를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 지금 와서는. 아니 지난 시즌 전반기 10경기를 잘했던 그 같은 감독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영국 방송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당연히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저희와 팬들에게 중요한 경기였는데 이기진 못했으니까 그 아픔을 감수해야 합니다. 모두 실망스럽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실망스러운 반응인데 근데 이 경기에 대한 그의 생각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올 시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경기를 통제하고 기회를 만들었지만 파이널 서드 지역 마지막 3분의 1 지역에서 약간의 믿음과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약간의 믿음과 확신이 부족했다. 그게 제가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약간이라고요? 약간이 아닌데 그냥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뭘 믿고 뭘 확신을 가져서 그거를 갖고 뭐를 계산할 수 있냐고. 경기를 통제했다? 경기는 아스날이 통제했죠. 공을 많이 갖고 있으면 통제한 건가요? 공을 애초에 가질 생각 없이 내려선 팀인데 전방 압박도 안 하고 아스날이 평소처럼 왜냐? 웨데고르 부상, 라이스 퇴장으로 못 뛰는 상태 속에서 그 외에도 수비수인 칼라피오리, 토미야스, 공격수인 제주스 수많은 선수들이 이탈해 있으니까 차포 뗀 상태에서 아스널이 토트넘 원정 와서 지키다가 역습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배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고 뉴캐슬전도 마찬가지고 정말 허약했던 에버튼을 상대로만 그냥 약팀을 두들겨 놔서 이겨놓고 그 경기조차도 어찌 보면 갑작스러운 솔랑키의 부상, 히샤이성의 부상으로 인해 본인이 원래 생각하고 구상하지 않았던 클루세스키 제로톱 손흥민 선수를 처진 공격수로 넣었던 전술이 오히려 잘 맞아 들어가면서 본인의 계획을 어쩔 수 없이 못 써서 바꿨을 때만이 좋은 경기가 나왔던 것을 인지를 못하고 뭐가 문제인지 파악 자체를 못하고 본인이 선수가 오히려 아무도 안 다치고 멀쩡한 상태에서 쓸 수 있는 내 카드가 있을 때는 그냥 개 같은 경기 만들고 항상 순간순간을 결정짓는 팽팽한 경기였다. 아슬아슬했다? 아니죠. 운 좋게 골 덜 먹었고 토트넘이 맞았던 기회들은 골이 될 만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잡았지만 우리는 못 잡았다? 아니에요. 제대로 된 기회가 없었어요. 매체와 업체에 따라서 기대 득점값이 다른데 토트넘의 이번 경기 기대 득점값을 마크 스탯봇에서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0.65골이고 아스널이 1.06골로 아스널은 한두 골 정도를 넣을 정도의 경기를 한 거고 토트넘은 한 골도 채 확실하게 만들지 못한 경기 내용을 보였습니다. 토트넘이 63%의 볼 점유율로 공을 상당 부분 가져갔고 필드 틸트도 68.8%로 대부분의 경기가 아스널 진영에서 펼쳐지긴 했지만 그게 실제 경기에서 득점을 만들 만한 가능성과 개연성과는 연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 손흥민 선수라는 팀 내 유일한 월드클래스 선수를 전혀 써먹지 못하는 그 선수를 고립시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전술. 이건 전술이라고도 부를 수가 없어요. 손흥민 선수를 왼쪽 사이드 라인에 박아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솔랑키를 엄청 비싸게 1,000억 넘게 주고 사와가지고 솔랑키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 어떤 그 파트너도 공격 선수로 주변에 넣지 않고 메디슨 크루세스키 놓고 그냥 혼자 뛰는 애들 슈팅 때리는 애 크로스 올리는 애 우당탕탕 들어가는 애 중거리 슈팅 때리는 애 연계 플레이 안 되고 템포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선수들 뒤에 박아놓고 사이드에 손흥민 존슨 놔두고 일자로 쭉 펴놓고 시너지를 내게 3자 움직임 4자 패스 이런 게 나오지 않게 해놓고 뭘 믿고 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까? 토트넘이 15개의 슈팅을 했는데 그중에 빅찬스로 표기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유효 슈팅 5개였죠. 그 슈팅도 거의 허무한 정말 라이언 골키퍼가 딱히 선방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중거리 슈팅 5개가 있었죠. 근데 이 수많은 무려 15개나 나간 슈팅 중에서 손흥민 선수가 시도한 슈팅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아스널은 그렇게 수비적인 경기를 하면서도 7개의 슈팅 중에 4개의 유효 슈팅이 나왔고 그 중에 2개의 빅찬스가 있었다. 정말 날카롭고 효율적인 경기를 펼친 것이죠. 손흥민 선수 이날 경기 히트맵 보세요. 왼쪽 측면에 거의 그냥 치우쳐져 있죠. 왼쪽 측면에 고립돼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경기 막판에 와서야 혼자서 아마도 본인의 의지 속에 베르너가 들어왔을 때 우측에 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늦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준비된 어떤 훈련장에서의 패턴 플레이나 뭐 그런 호흡을 맞춰볼 만한 그런 상황들이 없었으니까 혼자 뭘 해봤자, 주고받고 해봤자, 하려고 해봤자 뭐 다시 오는 것도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나마 이렇게 왔을 때야 그 빡빡하던 아스날의 두 줄 수비 사이로 공이 통과되기도 하고 뭔가 상황이 나왔는데, 결국 손흥민 선수를 하나도 못 써먹은 이 멍청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발 전략이 이 사태를 유발했고, 이 모습들은 지난 시즌에도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했던 상황이 아니었다면 똑같이 유지됐었던, 손흥민 선수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프리시즌 때도 그렇게 뛰었던 그 모습 그대로 이미 익숙하던 그 모습이 또 나온 거예요. 그냥 오늘 좀 안 좋은 데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를 사이드에 이렇게 놓았을 때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동선 자체가 안으로 들어와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할 때가 아니면 항상 이랬는데 뭐를 믿고 뭐를 하라는 거냐고. 황당한 거죠. 손흥민 선수 90분 풀타임쯤에서 슈팅이 하나 있었고, 키패스 하나 있었고, 경기 영향력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롱패스를 4번이나 했고, 경합 5번 했고, 드리블 4번 시도.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 시도가 많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손흥민 선수의 장점인 움직임, 오프더볼, 슈팅, 이런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안 나오고 공 질질 끌다가 백패스 했다는 얘기예요. 이 경기가 왜 안 풀렸느냐? 이 경기는 내가 지시한 것이다. 이 방향과 이 운영은 본인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 지시를 했는데 선수들이 나 그 좀 못 믿은 것 같다. 피드백을 내가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 경기가 오늘 결과가 안 좋은 건 선수들의 노력이 부족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가 시즌 초반부터 계속 경기를 지배하고 있고 우세한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시기를 겪고 있다. 이게 지금 무슨 경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100번 양보해서 레스터 시티와의 첫 경기 정도는 이런 멘트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거의 뭐 반복적으로 거의 맨날 뭐 경기를 못 이길 때마다 똑같은 말을 맨날 해요. 우리가 지배했다, 우세했는데 그냥 골을 못 넣어서 진 거다. 골을 못 넣어서 못 이겼다. 아니거든요. 골을 넣을 만한 확실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과정을 만들지 못했고 그런 흐름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진 거거든요. 지금 어떤 뭔가 수정하는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경기 운영 방식, 경기를 풀어가는 방식, 모든 것들을, 선수의 배치부터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못 고치는 것인데, 진짜 문제는 이게 일부러 그런 건가? 현실 도피를 하는 건가?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건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떻게 이 경기 내용을 보고 이런 말을 하지? 터치라인에서 보면서 본인도 답답해하는 표정을 보면서 어떤 지시도 안 내리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정신이 약간 좀 어디 나간 건가? 뭐 문제가 있나? 지금 인지 부조화라든지 어떤 병에 걸린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판단력이 극히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팀을 운영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경기와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인터뷰면은 매 경기 그냥 미리 준비되어 있는 AI가 인터뷰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냥 정해진 멘트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뭐 경기평이 아니에요. 그냥 뭐 어떤 경기든지 지금 복사부차해서 저번 경기 멘트 복사부차 어떻게 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경기 후 기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많은 분야에서, many areas에서 프로그레스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그 모든 발전에는 항상 새로운 도전과 극복해야 될 것들이 있다. 아니거든요. 발전된 게 없고 새로운 도전도 없고 새로 극복할 게 아니라 원래 보였던 문제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그대로예요. 그대로. 발전을 못하니까 계속 같은 문제 때문에 당하고 있는 건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대체 어떤 경기를 본 건가? 올해 이 4경기를 떼어놓고 보면 작년 첫 4경기보다 더 일관성 있고 매력적이다. 일관성은 있어요. 일관성 있게 같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죠. 근데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내용이 경과를 못 반영하고 있다. 아니죠. 오히려 저는 에버튼전 같은 경우 에버튼이 못해서 그랬던 거지. 이거 지금 13위의 순위에 있는 것도 기적이다. 지금 이 정도 경기력은 강등권 경기력이다. 특정 분야의 진전이 있었지만 개선해야 될 다른 분야가 있다. 진전된 부분도 없고 개선할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같은 문제입니다. 가능한 한 그 차이를 빨리 메우는 게 나의 임무다. 가능한 한 빨리 이걸 메워야 되는, 해결해야 되는 임무가 클럽에게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하루빨리 경질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정말 지금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노리면서 꽤 많은 돈을 썼잖아요. 우승도 노리고. 제가 봤을 때 카라바오컵 이번 주중 경기도 저는 코벤트리 시티를 상대로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보고요.
유로파 리그? 저는 1차 리그 단계 통과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도전? 지금 올 시즌 토트넘은 10위권 이내의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도 장담이 안 되는 그런 경기력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토트넘은 지금 역대 최악의 시즌을 보낼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인터뷰를 보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말이 아니라 뭐가 문제였는지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확인하고 얘기를 했다라면 그것이 오히려 개선의 가능성이라고 볼 텐데 아닌거든요.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 기자가 당신이 이전에 감독을 맡을 때 항상 두 번째 시즌에 뭔가 우승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두 번째 시즌마다 대부분 우승한 게 아니라 늘 always 우승을 했다. 항상 우승을 했고 지금도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 이거는 과대망상이고 현실 도피거든요. 뭐를 근거로. 지금 본 이 경기력이 정말 어떤 팀이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저는 어떤 팀에게도 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기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경기가 딱 에버튼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그랬다고 생각하거든요. 일관적으로 굉장히 부실하고 방향성이 솔루션이 전술이 없다. 이 팀은 어떠한 기대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손흥민 선수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역대 최악의 토트넘 감독이다라고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다음 경기가 9월 19일 목요일 주중 경기 새벽 4시에 있을 코벤트리 시티와의 카라바오컵 3라운드 경기거든요. 내가 부임 2년 차에 항상 우승하니까 코벤트리 시티전을 막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 경기 버렸다는 거 아니면 이 경기를 이렇게 운영한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브렌트포드전 있고 카라바오와 유로파리그 첫 경기 있고 맨유 원정 있죠. 이 어떤 경기도 저는 토트넘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뉴캐슬전 2대1 패배, 아스널전 0대1 패배에 이어 만약 코벤트리전도 패배하고 바로 카라바오컵에서 탈락한다면 이것은 경질의 명분이 충분하고 사실 이 경기 전인 지금 저는 이미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경기까지 준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저는 토트넘이 여기서 결정내리지 못한다면 다니엘 레비 회장 및 집행부 이들의 판단력도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마찬가지다. 이 팀을 토트넘은 이 팀을 손흥민 선수는 떠나야 한다. 저는 제 스스로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대한민국의 캡틴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손흥민 선수 이적합시다라고 의사 전달하고 그 방안까지 그 과정까지도 돕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지금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하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순위 4라운드까지 승점 4점 얻은 13위거든요. 강등권인 승격팀 입스위치 타운이랑 2점 차이예요. 정말 토트넘의 순위는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이 아니라 강등권에서 사투를 벌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난 시즌 전반기 10경기까지 참 좋았는데 그 뒤 점점 끊임없이 추락하는 이 모습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토트넘 호스퍼의 현지 직관 티켓에 대한 이벤트, 그 직관 티켓을 어떻게 또 여러분들이 응모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부디 그 티켓으로 경기를 보러 가실 때는 다른 감독이 있기를 좀 기대하면서 이 내용 확인하시고 또 한준TV에 이어지는 영상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TV 이벤트 확인하시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영국 현지에서 치르는 경기 직관하실 수 있는 티켓 이벤트를 저희가 하프타임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준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영국 현지 경기 직관 티켓 응모하실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 하나를 봤는데 진짜 감동이더라고요. 간략하게 이야기해드리자면 한 국내 기업이 6.25 참전용사 분들이라면 누구든 전국에 지정된 식당, 카페 등을 통해 무료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린다는 소식인데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참전용사분들 중에는 힘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마트에서 참전용사분들이 생계 때문에 식료품을 훔친 사건도 있었고 쪽방에서 컵라면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전쟁 중에 한쪽 팔을 잃으셨는데도 폐지를 주우러 다닌다는 기사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후원을 실행한다는 게 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얼마 전에 국내 기업이 이런 참전용사분들에게 도움을 드린다고 나섰습니다. 인프레시라고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어렵게 사시는 참전용사분들에게 정말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고 있고요. 주거 개선, 전자제품, 식비부터 해외 참전국의 의료 지원, 물품 정말 이런 것들까지 셀 수 없이 많은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무료 식사권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프레시가 이전에 시각장애인분들을 돕기 위해서 전국 점포에 무료로 전자 메뉴판을 배포해 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인프레시에게서 배포받았던 점포들에게 지금 요청을 해서 6.25 참전용사분들이 찾아가면 식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모든 돈이 전부 인프레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사실 이런 후원을 기획하고 또 해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좋은 기업에 동참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기업에서 출시한 참전용사 후원 키링을 가져와 봤습니다. 총 5개의 후원 키링의 그 디자인이 있는데 정말 이 퀄리티가 엄청납니다. 이게 6.25 전쟁 당시 참전용사들의 의지를 새겨넣은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한 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정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새겨져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의 태극기도 있고 뭐 다양한 모양의 키링들이 있습니다. 저도 직접 보니까 감동이 정말 올 정도로 멋진 키링인데요. 이 키링을 구입하시면 그 수익금의 일부가 참전용사분들에게 후원이 되고 구매하신 여러분들의 이름도 새겨져서 전달이 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뜻깊은 일에 동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9월까지 이 태극기 키링을 구매하시면 토트넘 직관 티켓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되고 그중 2분을 선정해서 토트넘 경기 티켓을 증정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토트넘 이벤트 페이지, 인프레시 홈페이지에 가셔서 구입하시고 후원하시고 응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 기회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의 고정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